안녕하십니까, 윤도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윤도현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44화 2025학년도 정시 사탐런 분석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정시 그 원서 접수가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너무 그동안은 그 텔레그노시스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그동안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동영상은 뭐 길지는 않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번, 사탐런이란 무엇인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뭐 잘 모르실 텐데, 사실 그 09년생부터는 사탐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07, 08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탐런에 대한 각 대학의 대응, 그리고 3번은 결론,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사탐런이란 무엇이냐? 뭐 나와있죠, 그죠? 사탐런이란 자연계학과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공대 가고 싶다, 뭐 이런 학생이 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공대를 가려면 그 탐구에서 이제 수능 탐구에서 과학을 했어야 됐었어요. 과학이 의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과학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2025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정시, 최근에 그 원서 접수가 끝났죠, 그죠? 요 2025학년도 정시부터 그 수능 탐구에서 과학이 필수가 아니게 바뀐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공대를 가고 싶지만 과학을 안 하고 사회를 선택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사탐런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과를 만약에 과학 안 보고 사회를 봤어요. 근데 문과를 갔다. 그럼 그거는 사탐런이 아닙니다. 그냥 문과인 거예요, 문과. 뭐 물론 뭐 공대를 가기 위해서 사회를 봐도 뭐 문과죠. 어쨌든 사탐런의 정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탐런에 대한 각 대학의 대응. 이 포인트는 대학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학마다 다르다. 여기서 이제 근본이 있냐 없냐로 갈라지는데, 일단 2025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요 두 대학은 그 과학을 선택해야만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그 사회를 하고 공대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고려대 요 두 대학은 근본 있죠, 그죠? 그런데 근본 있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단 고려대는 2025학년도에는 과학을 해야만 공대를 갈 수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고대도 사회를 선택해도 공대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있다가 없어진 거죠. 단 이제 서울대는 뭐 계속 똑같습니다. 과학해야만 공대를 갈 수 있고, 사회하면 아예 공대 원서 자체를 못 씁니다. 뭐 역시 서울대죠. 뭐 제 모교는 아니지만 근본은 있습니다, 서울대가. 근데 또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서울대가 뭐 다 좋은데 정시에서 내신을 자기 마음대로 보죠. 그거는 사실 좀 곤란하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에서 내신을 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수시에서 뭐 내신 충분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뭐 꼭 정시까지 뭐 내신 봐야 되나,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약간 그러니까 미묘하게 생각이 다릅니다. 자, 수시에서 내신 보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수능도 보지 않습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저학력 기준 없는 수시는 좀 곤란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정시에서 꼭 뭐 수능만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뭐 내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내신이 이 도대체 몇 점 깎이느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연세대도 그 정시에서 내신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도 정시에서 내신 봅니다. 근데 뭐 고려대나 연세대는 내가 정시에서 내신으로 몇 점 깎이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얼마 깎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사교육계에 있었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건 그거는 뭐 대학의 뭐 자율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학들은 좋다고요. 다 좋은데 네 마음대로 뽑고 뽑는 기준도 공개를 안 하고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종합평수시가 아무것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리가 다 종합평수시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평수시가 전부 다 비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비리가 발생하면 항상 종합평수시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최저 없는 종합평수시에서 항상 비리가 발생하죠. 물론 뭐 제가 이런 말 해봐야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서울대만 그 과학을 선택해야 자연계학과 공대를 쓸 수 있다. 근본 있는 대학이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오늘 동영상은 2025학년도 정시에서 각 대학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이기 때문에 뭐 고려대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뭐 제가 모든 대학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6대학은 사회를 보나 과학을 보나 점수를 똑같이 줍니다. 일단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과학에 가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대 갈 때 정확히 말하면 자연계열 학과를 갈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런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사회와 과학을 점수를 똑같이 주는데 과학에 가산점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진짜로 똑같은 거예요. 사회를 하나 과학을 하나 이제 공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과학하면 그러니까 사회를 해도 공대를 갈 수는 있지만 과학을 하면 좀 이제 가산을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 6대학은 이제 가산을 줬습니다. 뭐 가산을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좀 이따 또 따로 볼 텐데 건국대는 가산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화여대는 사회를 했을 때랑 과학을 했을 때 점수 자체를 약간 다르게 줍니다. 점수를 다르게 줘요. 과학을 조금 더 많이 줬습니다. 사실 뭐 되게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과학을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거기에다가 과학의 가산점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과를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사회와 과학을 따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에 일단 점수를 조금 더 줘요. 기본적으로. 단 가산점은 없고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4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구분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건 그 저한테나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업계 관계자들한테나 중요하지. 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요 파일은 그 PDF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카페 제 카페에다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탐구를 볼 때, 그러니까 탐구 정시에서 탐구를 볼 때 100분위를 봅니다. 100분위. 물론 100분위를 안 보고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긴 해요. 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랑 홍익대학교 이렇게 두 개가 그 표준 점수를 봅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를 보면 일단 이 사탐런의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해를 못 하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사회냐 과학이냐 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해의 난이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해의 난이도. 우리가 이제 사회에는 9과목이 있고 과학에는 8과목이 있으니까 총 17과목인데 이 17과목의 난이도는 당연히 과목마다 다르죠. 그리고 해마다 다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사회냐 과학이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이 어렵게 나왔느냐 쉽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은 일단 분석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는 사탐론이 안 돼요. 그래서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고려대도 2025학년도까지는 사탐론이 안 됐으니까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이제 10개 대학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야? 핑크는 분홍색. 분홍색. 남자는 분홍이죠. 그래서 분홍색으로 쭉 칠을 한 게 과학 100분입니다. 과학. 그 다음에 색칠이 안 돼 있는 게 사회입니다. 사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분입니다. 100분이. 제가 100분이라고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분위. 표준 점수 아닙니다. 100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느냐? 쉽습니다. 아무거나 과학에서 숫자를 하나 찍을게요. 제가 5단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과학 95. 연세대에서는 과학을 95 받은 학생 100분이 뭐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과학을 95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사탐런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98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요렇게 해야 사탐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점수 많이 주는 순서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95 받은 학생이 사탐런을 했어. 근데 사회에서 97을 받았어. 그럼 오히려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사탐런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윗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내려갈 거예요. 자, 과학에서 90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럼 사회에서는 95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탐론을 한 게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그 다음 과학에서 85를 받았으면 사회로 바꾸면 91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죠? 뭐 쭉 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일반화를.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고 구간마다 다 달라요. 자, 계속 연세대 보겠습니다. 과학에서 80 받은 학생이 사탐론을 한다. 그럼 86 받아야 돼요. 86. 86 받으면 조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6 못 받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 다음에 과학에서 75면 사회에서 80 받아야 되고 과학에서 70이면 사회에서는 이제 75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볼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95를 받았으면 사회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95 받았으면 사회 100 받아도 점수가 더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사탐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과학에서 90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99 받아야 됩니다. 연세대보다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에서 85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97 받아야 돼요. 와, 엄청나네요. 그죠? 12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을 올리면은 손해인 거예요, 손해. 그 다음에 과학에서 80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91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 75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84 받아야 되고, 과학에서 70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78 받아야 됩니다. 좀 뭐 일관성이 없죠, 그죠? 뭐 8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9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11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12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 다음 서강대. 서강대는 차이가 엄청 조금 납니다. 과학에서 95 받았으면 사회에서는 97. 요 두 칸만 올리면 돼요, 두 칸. 그 다음에 과학에서 90이면 사회에서 92. 과학에서 85면 사회에서 86. 이제는 한 칸만 올리면 되네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80이면 사회에서 81. 과학에서 75면 사회에서 75. 아, 이쪽은 이제 올릴 필요도 없네요. 그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두 칸 아니면 한 칸 아니면 빵칸. 사탐론 하기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양대. 한양대는 과학에서 95면 사회에서 100. 그러니까 5칸 올려야 되고요. 과학에서 90이면 사회에서 97. 7칸 올려야 되고, 과학에서 85면 사회에서 93. 8칸 올려야 되고, 과학에서 80이면 사회에서 89. 9칸 올려야 되고, 과학에서 75면 사회에서 83. 8칸. 과학에서 70이면 사회에서 78. 8칸. 뭐 대충 뭐 7, 8, 9 뭐 이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는 또 과학을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95면 올리는 게 불가능하고, 과학에서 90이면 사회에서 98. 8칸. 과학에서 85면 사회에서 95. 10칸. 과학에서 80이면 사회 90. 10칸. 과학 75면 사회 84. 9칸. 과학 70이면 사회 79. 9칸. 뭐 9칸 아니면 10칸. 뭐 이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자, 이번엔 대학을 좀 바꿔가지고요.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립대는 과학 95면은 올릴 수가 없고, 과학 90이면 사회 99. 9칸이네요. 과학 85면 사회 96. 11칸. 꽤 되네요. 과학 80이면 사회 92. 12칸. 그 다음에 과학 75면 사회 85. 10칸. 과학 70이면 사회 80. 10칸. 그러니까 뭐 10칸, 11칸, 12칸 뭐 이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 이화여대도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 95면 뭐 올릴 자리가 없고, 과학 90이면 사회 99. 9칸. 과학 85면 사회 95. 10칸. 과학 80이면 사회 91. 11칸. 과학 75면 사회 84. 9칸. 과학 70이면 사회 79. 9칸. 뭐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가 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와 과학을 완전히 똑같은 점수를 주면서 가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빵칸입니다. 빵칸.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은 똑같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칸이죠. 한 칸. 한 칸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95다. 그럼 사회에서 95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올리려면 한 칸 올려야죠. 근데 이거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이 95면 사회는 9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탐론 하기 좋은 대학인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도 과학 뭐 가산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95면 뭐 답이 없고, 과학 90이면 9칸. 과학 85면 사회 97이니까 12칸. 과학 80이면 사회 94니까 14칸. 오, 14칸 처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과학 75면 사회 89. 오, 14칸. 과학 70이면 사회 84. 14칸. 오, 경희대가 제일 좀 세네요. 뭐 물론 이제 제일 근본 있는 거는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면 공대 못 옴. 서울대처럼. 그게 뭐 근본 뭐 그 자체인데, 뭐 어쨌든 경희대는 사탐론 하기가 뭐 사탐론 하면 14칸씩 올려야 되니까 쉽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과학 95면 사회 98. 3칸. 과학 90이면 사회 95. 5칸. 과학 85면 사회 91. 6칸. 과학 80이면 사회 86. 6칸. 과학 75면 사회 80. 5칸.
과학 70이면 사회 75, 5칸. 뭐 5칸, 6칸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좀 이제 제일 차이가 적게 나는 데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그냥 한 칸만 올리면 돼요. 한 칸만. 그 다음 뭐 서강대도 되게 차이가 적게 나요. 뭐 여기도 거의 한 칸, 뭐 한두 칸 정도니까. 그래서 건국대랑 서강대는 아주 이 차이가 적고 사회과학에. 그러니까 사탐론 하면 뭐 되게 사탐론 하기 되게 좋은 대학이고, 이제 반대로 막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였죠? 아, 경희대. 뭐 경희대가 막 뭐 열 몇 칸씩 있고, 뭐 서울시립대나 이화여대, 뭐 그 다음에 아이고 결론은 녹화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보면은 8칸, 9칸 보는 대학이 꽤 있었잖아요. 뭐 중앙대도 있었고, 뭐 요런 데는 좀 이제 많이 보는 데고, 그 다음에 뭐 좀 적게 보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쯤 보는 대학. 적게 보는 데는 건국대랑 서강대죠. 중간쯤 보는 대학은 이제 뭐 연세대는 뭐 한 뭐 5칸, 6칸, 뭐 7칸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일은 이게 저희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뭐 학생들마다 원하는 대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대학 정도를 깔아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 기준으로, 왜냐하면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숫자는 2025학년도 기준이고 2026학년도는 약간 다를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르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칸, 두 칸 하던 대학이 갑자기 뭐 10칸, 11칸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사실은 전부 다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 자체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뭐 하지만은 뭐 트렌드 자체는 비슷할 것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 그러니까 과학이랑 사회가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은 계속 많이 날 것이고, 차이가 조금 나는 대학은 계속 조금 날 거고, 차이가 중간쯤 나는 대학은 계속 중간쯤 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쭉 한번 보시고, 원하는 대학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과학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럼 이제 사회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로 바꾸면은 어쨌든 100분위를 더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너무 조금 올렸어 이러면은 사탐론 한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된다고요.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과학을 사회로 변경했을 때 필요한 100분위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100분위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런해라. 요게 결론입니다. 원래 최종 결정은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단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드릴 뿐이지 제가 뭐 대신 결정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윤도양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44번째 이야기였고, 2025년 들어서 처음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2023년부터 했으니까 한 1년에 한 20여 개 정도 촬영하는 것 같아요. 뭐 올해도 뭐 한 20여 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년 차 정도에는 한 100개 넘어갈 것 같기는 하네요. 뭐 그때까지는 하겠죠. 아마도. 저희는 뭐 또 다음 기회에 또 뭐 재밌는 거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현이었습니다.